만약에 이 광고비 비율을요 신경을 안 써요 내가 만약에 그래서 비율이 조절이 안 돼 그러면 순수익 관리가 안 되고 결국 회사 자체에 현금이 없어가지고 쇼핑몰을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율은요 남이 조절해주지 않아요. 어떤 게 요즘 좀 많냐면 광고 대행사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조절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광고 대행사는 수익 구조가 어떻다고 했어요. 대표님들의 광고비를 더 쓰게 해야 본인들이 벌어가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오늘 라이브 특강의 주제는요 광고 대행사도 훔쳐듣는 광고의 기술입니다. 오늘 광고의 기술들을 제가 한번 풀어볼 건데요, 평소에 하던 그런 상세 페이지, 사진, 브랜딩 이런 얘기 아니고요, 대표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그 영역 광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요즘 쇼핑몰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고 계신 분들 사진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죠? 상세 페이지 공부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틈틈이 또 세무 공부도 하시고요. 그런데요 대표님들, 광고만 나오면 어때요? 고개를 돌려요. 왜 돌리냐? 이게 뭔가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손대기 무섭고 돈 나가는 소리가 나니까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대표님들, 쇼핑몰 하면서 광고를 안 하면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면은 우리가 광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입이 없는데 뭘 팔겠다는 거예요. 이 유입을 먼저 만들어야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 체크를 하고 전환율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요, 자사몰도 그렇고요, 뭘 하든 결국은 이 사람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뭘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는 게 뭐다? 바로 광고라는 겁니다. 자, 대표님들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한 달에 광고비 얼마 쓰고 계세요 대표님들? 그리고 그 광고비가 한 달 매출액 대비해서 몇 %가 나오고 있어요. 그 비율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만약에 지금까지 체크를 안 하고 계셨다면 지금 라이브 방송 들으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대략적으로 한 달에 광고비를 얼마 쓴다가 아니라 그 광고비가 내 매출액 대비해서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대시보드 내에서 로아스가 몇 %고 클릭률이 몇 %고 전환율이 몇 %고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내 매출액 대비해서 광고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내 순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뭐 클릭률, 로아스, 전환율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적인 얘기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과연 옹크트리는 지금 광고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런 거 보여드릴 때 제일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잘 보면요, 내가 로아스가 몇 %고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지만은 내 매출액 대비해서 진짜 광고비를 얼마나 썼는가 이런 것들은 잘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들께서 시간 내서 여기 들어와 주셨으니까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버티컬 커머스 하이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기존 데이터를 날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2025년 3월 1일부터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5월달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은 5월 25일로 설정해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하이버 보시면 3월달부터 약 3개월간 광고비를 540만원 정도 썼어요. 대표님들도 요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이버 4910, 네이버, 자사몰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면 각각의 플랫폼에서 광고비를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에이블리 한번 가볼게요. 에이블리 같은 경우는 4910이죠. 남자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날짜 3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해가지고 광고비를 1983만 4,824원 썼습니다. 월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한 660만원 정도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메타 광고 집행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자, 메타의 경우는 3개월간 청구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보니까 3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합계 1100만 4796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우리가 쇼핑 검색 광고랑 파워링크 파트가 있고요. 저같이 이제 GFA를 광고를 집행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GFA 광고 매체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월 1일부터 이제 5월 24일까지 보면 총 986만 원 정도 소진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FA 같은 경우는 월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별로 보면은 밑에가 이제 3월, 위에가 4월, 위에가 5월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더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4, 1, 1, 1, 6, 8, 4,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100만원 정도 이렇게 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광고 데이터들을 한번 모아볼게요. 자, 모아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2025년 3월 1일부터요 5월 25일까지 뭐 하이버에선 얼마 썼고, 에이블리에선 얼마 썼고, 메타 광고에선 얼마 썼고, 네이버에선 얼마 썼고, 이거 다 더하니까 8,7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내가 만약에 광고를 돌리고 있는 게 또 따로 있다면은 여기에 더해 주셔야겠죠. 근데 저는 지금 버티컬 커머스 광고, 메타 광고,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 광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 합치니까 8,700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광고비가 8,700만원이요? 너무 많이 썼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를 썼냐가 아니라 그 광고비가 매출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대표님들께서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는 매출액 총합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월별 매출액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5년 3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똑같이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3월달 부터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 3월 달에 3억 4천 얼마가 나왔고요. 4월 달에는 마찬가지로 3억 4천 얼마가 나왔고 5월 달에는 페이스가 조금 죽어서 오늘 날짜 5월 25일까지 2억 3천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해보면 총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냐? 9억 2천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9억 3천 정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광고비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비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8,700 얼마 여기서 9억 2천 얼마를 나누면요 몇 퍼센트가 나오냐? 약 9%가 나온다는 겁니다. 9.4 얼마 이렇게 나오던데 반올림 해가지고 삭제하면은 약 9%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단순히 광고를 잘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쇼핑몰 순수익 구조가 잘 설계되어 있는 거를 대표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총 광고비를 다 더했더니 계산해보니까 20에서 2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이렇게 쓰는 쇼핑몰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자, 제가 매출액이 뭐 9억 2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20%만 하면은 얼마예요? 광고비를 20% 썼다 하면은 거의 1억 8천이 나와요, 대표님들. 아, 이러면은 남는 거 없겠죠? 그러니까 매출은 날 수 있지만은 순수익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광고비가 방금 보여드린 저의 쇼핑몰처럼 7에서 10% 사이로 딱 잡혀 있다면은 롱런 할 수 있는 구조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광고비 비율이 중요하냐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추가로 살짝만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순수익을 계산할 때요 필요한 항목들이 있었어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신 대표님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원가율, 부가세, 수수료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판매가에서 뺐었죠. 그래서 이게 총 7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부가세랑 플랫폼 수수료랑 판관비랑 인건비랑 택배비 이거는 낮춰도 한계가 있죠. 부가세 같은 경우 이거 어때요? 이거 낮추면은 탈세예요, 탈세. 안 되죠. 못 낮추죠. 자, 그리고 인건비 이거 줄이면 어때요? 결국에는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택배비 같은 경우도 낮출 수 있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보내도 1,000원의 택배를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딱 한계가 있거든요. 자, 판관비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엄청나게 짠돌이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무리 낮춘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 이거는 나한테만 특혜를 줄 수가 없죠.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광고비 한번 보면은 이 광고비는 어때요? 내가 노력해서 광고를 잘하게 되면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죠. 효율이 오른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광고비를 덜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을 광고비를 덜 쓰고 만들 수 있다는 말이고, 그렇단 말은 순수익을 같이 늘릴 수 있겠죠. 광고비를 낮춘다는 말이니까. 자, 그래서 이 광고비라는 항목은요 매출의 지출 구조 중에서 조절이 가능한 항목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잘한다는 건 결국 어떤 거냐면 이 원가율과 광고비를 낮출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요 우리가 스타트 지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동대문에서 사입해오고 광고 효율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을 쌓아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파야 되냐면 이 원가율과 광고비를 중점적으로 파야 내가 벌어가는 돈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광고비 비율을요 신경을 안 써요, 내가 만약에. 그래서 비율이 조절이 안 돼. 그러면 순수익 관리가 안 되고 결국 회사 자체에 현금이 없어가지고 쇼핑몰을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율은요 남이 조절해주지 않아요. 어떤 게 요즘 좀 많냐면 광고 대행사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조절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광고 대행사는 수익 구조가 어떻다고 했어요? 대표님들의 광고비를 더 쓰게 해야 본인들이 벌어가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대행사들 중에서 진짜 광고비 비율 조절에 힘써주는 광고 대행사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대행사한테도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행사를 쓰면 광고비가 그 대행사한테 지불해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남은 건 뭐냐? 내가 정복해서 공부해야 되는 파트가 이 광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비 비율이 그만큼 중요한데 왜 대부분의 분들이 9에서 10% 이상적인 수치를 맞추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3가지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쇼핑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광고비를 9에서 10%가 아니라 15%, 20%, 25% 많이 쓰시는 분들은 40%까지 봤어요. 왜 그렇게 써가면서 적자를 보고 있냐는 겁니다.
겁니다. 그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광고 대행사 의존 플러스 공부 부족이에요. 광고 대행사는요, 말 그대로 광고를 대행해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광고를 집행하거나 예산 조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대신 행해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은 광고 대행사에 답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광고 대행을 맡기면 효율이 엄청나게 오를 것 같은 착각, 그리고 내 쇼핑몰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것 같다는 착각, 이런 착각을 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착각을 하는 대표님들께도 잘못이 있지만은 그런 착각을 하도록 광고하는 광고 대행사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그런 광고 정말 많잖아요. 광고비가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썼는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조그만 거 로아스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우리 800% 나왔어요, 1500% 나왔어요, 2300% 엄청난 수치죠. 이렇게 광고를 해요. 이런 숫자, 수치로 홍보하는 광고 대행사 본 적 있으신가요, 대표님들? 우리 인스타그램 특히 거기에 정말 많거든요. 그거 보면서 대표님께서 이런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홍보에 쓰인 로아스가 잘 나온 쇼핑몰 있죠? 이 쇼핑몰들은요, 이미 상품도 잘 짜여 있고 상세 페이지도 좋고 브랜딩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구조예요. 핵심은 뭐냐면 그 대행사가 잘한 게 아니라 그 쇼핑몰 자체가 그냥 잘하는 쇼핑몰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잘하는 쇼핑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로아스가 잘 나오게 되는 것이지 대행사한테 뭔가를 맡긴다고 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실력을 키우고요, 광고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끝내고 이후에 내가 광고를 집행할 시간이 없거나 예산 조절할 시간이 없을 때에 광고 대행사를 쓰는 것이지, 이제 막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그런 허황된 수치에 현혹되어서 광고 대행사에 의존하고 광고 공부를 안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상적인 수치 8에서 10% 절대 이 이상적인 수치에 도달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추가로 정말 광고 대행사 중에서 광고비를 8에서 10%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 순이익이 나도록 로아스 세팅을 할 수 있는 광고 대행사가 있다면은 그 대행사가 쇼핑몰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본인이 그렇게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행사는 전 여태까지 단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품 선택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SA 광고라고 하죠. 이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깔아두는 광고기 때문에 상품을 선별하거나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전 제품을 광고에 돌려도 돼요. 왜? 어차피 얘네들은요, 볼륨 자체가 작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볼륨은 광고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총 매출액 대비해서 차지하는 광고 비율 자체가 작아요. 그런데 DA 같은 배너 광고는요, 볼륨을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한 상품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광고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돌릴 제품, 효율이 날 제품, 이거를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만의 기준으로 필요한데 그런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광고를 잘하는 사람들, 광고를 많이 집행해본 대표님들은 어떤 제품이 효율이 나올지 대략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광고를 좀 많이 집행 안 해본 대표님들은 이런 감이 없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요, 딱 집행해볼 제품들을요 선별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면은 광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제가 좀 이따가 뒤에 전부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광고 스테로이드 중독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상적인 광고비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 쇼핑몰에서 광고라는 파트는요, 헬스 업계의 스테로이드, 약물과 많이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입니다. 우리 약물을 사용하시는 헬스인 분들, 약물을 못 끊는 이유가 뭐예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한 가지를 딱 뽑아보자면은 약물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면은 볼륨감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에 부작용이 있고 해로운 줄 알면서도 계속 쓰는 거죠. 광고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광고를 돌리다 보면은 애매하게 적자가 나는 캠페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캠페인들이 매출 볼륨을 잡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로아스가 애매해 300% 막 이래요. 근데 얘가 볼륨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내 전체 매출을 잡아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적자가 나는 줄 알면서도 비효율 캠페인인 줄 알면서도 오프를 하지 못해요. 왜? 그걸 꺼버리면 매출 볼륨이 확 죽어버리니까. 사실 매출 2, 3억의 순수익을 확실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적자를 보더라도 매출 4, 5억을 유지하고 싶은 이상한 착각 때문에 광고비를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까지 쌓이면은 광고 비율이 20%였다가 25%였다가 30%까지 해가지고 적자의 폭이 계속 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면요, 1, 2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3년 차부터는요, 회사에 돈이
돈이 없어서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자,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매출 4, 5억에 적자가 나는 쇼핑몰보다요, 매출 2, 3억에 돈을 확실하게 남기는 쇼핑몰이 10배 더 강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거 준비했냐면 광고 대행사도 훔쳐듣는 광고의 기술 5가지. 지금부터 눈 크게 뜨셔야 돼요. 광고의 기술 5가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터지는 광고 소재는 정해져 있다 입니다. 우리 아까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 없이 모든 상품들의 테스트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DA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볼륨이 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들만 테스트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물론 최대한 많은 상품들을 테스트해보면 좋겠지만은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딱 기준을 정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 기준이 요겁니다. 객단가 3만원 이하, 그리고 1+1 구성, 당일 출고, 무료 배송, 리뷰 3개 이상, 이겁니다. 위 조건들을 만족하는 상품들을 선별해서 광고를 한번 집행해보세요.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럼 왜 객단가 3만원 이하냐? 지금 이제 DA, 배너 광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DA라고 하면은 GFA랑 메타 광고 있죠. 얘네들은요, 무조건 충동 구매를 일으켜야 돼요. 충동 구매를 일으키려면은 봤을 때 바로 고민 없이 구매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민 없이 만드는 그 기준이 3만원대 이하라는 겁니다. 우리 패션 의류 카테고리에서는. 만약에 내가 메타 광고나 GFA를 돌리는데 판매가가 막 5만원이래요. 이러면은 로아스가 날 수 있는데 힘들다는 겁니다. 볼륨 키우기가. 왜냐면 그게 고민을 한 단계 거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1 구성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냥 단품 하나 올리고 1+1 상품 하나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런 1+1 구성은요, 이벤트고 혜택이거든요. 이런 이벤트나 혜택은요, 충동 구매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1 구성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당일 출고 한번 볼게요. 당일 출고를 이렇게 배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 상단에다가 세팅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순간적으로 고객이 광고를 클릭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 들어갔어요. 그 상품이 만약에 구매하고 나서 언제 올지 모른다면은 고객이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민을 하면은 이탈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상세 페이지 상단에 큰 배너로 오늘 구매하면은 오늘 바로 출발한다고 적혀 있다면은 이 고민을 확실하게 해소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무료 배송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이벤트나 혜택 중에 일부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어차피 모든 상품을 다 무료 배송을 하고 있어. 그래도 DA, 배너 광고를 할 때는 이거를 확실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리뷰 3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신뢰도예요, 신뢰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왜 3개냐? 이거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3개냐면 리뷰 3개 이상부터는 전환율에 드라마틱한 차이를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론 리뷰가 100개, 1000개 뭐 이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초반에는 그렇게 100개, 1000개 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적어도 리뷰가 3개 이상인 제품들 위주로 배너 광고를 집행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 5가지가 광고 고수들의 기준이에요. 아무거나 모든 제품들을 다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위 기준들에 부합하는 상품들을 선별해서요, 광고를 집행한다면 효율이 확실하게 개선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광고의 기술 두 번째는요, 카피라이팅은 무조건 후기형이다. 우리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더불어서요, 카피라이팅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때 카피라이팅은 무조건 후기형으로 쓰세요. 우리 광고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50% 세일, 1+1 이벤트 행사 중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고객님들이 딱 보고 광고네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은 제품의 메인 셀링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후기처럼 카피라이팅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만약에 냉장고 바지를 팔아요. 그러면 카피라이팅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안 입은 것보다 더 시원하네요 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리면은 광고를 볼 타겟을 고려해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요즘 많이 팔리고 있는 버뮤다 팬츠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버뮤다 팬츠를 광고를 볼 타겟을 헬스를 하는 고객이라고 딱 정했다고 하면은 카피라이팅을 쓸 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스쿼트 할 때 안 걸리고 엄청 편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타겟에 맞춤 후기형 카피라이팅을 쓰면은 클릭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완전 쇼핑몰 초기여가지고 고객의 후기가 없어요. 막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그 후기는요, 꼭 내 쇼핑몰의 후기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 버티컬 커머스나 잘 팔리는 쇼핑몰들 가보면은 후기가 정말 많이 달려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보라고요.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있는지 그 말투들을 참고해서 카피라이팅을 써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광고의 기술 세 번째는요, 루틴입니다. 쇼핑몰을 하다 보면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상품 소싱부터 해가지고 촬영부터 해가지고 너무 할 일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광고 소재를 제작하거나 집행하는 게 은근 귀찮아서 뒤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요거는 저도 아직 그래요. 대행사를 안 쓰고 직접 운영하게 되면은 광고 소재를 제작하는 거, 집행하는 거, 이런 업무들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분들은요, 그렇게 뒤로 미루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딱 날을 정해놓고 그날에만 광고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일에는요, 관리를 진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있으면은 이 월화수에만 광고 소재를 제작하고요, 집행을 스타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는요, 관리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루틴을 정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대행사 없이도 계속해서 소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의 기술 네 번째는 뭐냐면, 기준을 통과한 소재는 무조건 확장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광고의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은 효율이 잘 나오는 상품이 생길 겁니다. 이때 효율이 잘 나오는 상품은요, 무조건 확장해 주셔야 됩니다. 쇼핑몰을 제가 초기에 창업을 했을 때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거에 중점을 뒀냐면 테스트를 하는 것에 중점을 뒀거든요. 물론 이 테스트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딱 한 상품이 나오잖아요. 한 상품이 나오면은 그 다음은요, 한 상품에 초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세팅된 대로 1캠페인에 A그룹에 한 상품을 돌렸어요. 근데 얘가 효율이 나왔어. 그러니까 효율이 나온다는 말은 광고비 대비해서 마진이 더 많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 A그룹뿐 아니라 B그룹, C그룹, D그룹 해가지고 리타게팅 그룹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세그먼트 특강에서 배웠잖아요. 이거 모르겠는 분들은 멤버십 특강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타게팅 그룹과 메인 그룹 해서 이렇게 확장해 주시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기존 한 상품의 광고 소재가요, 만약에 제품 피팅 컷이에요. 그러면은 피팅 컷 에서 더 나아가서 제품 단독 컷, 이거 뭐냐면 DSLR로 찍은 그런 단독 디테일 컷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감성적이게 카페 같은 데서 제품을 이렇게 바닥에 툭 놔두고 찍은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팅 컷이 효율이 잘 나왔다면 거기에 더해서 제품만 있는 컷도 확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도 만약에 잘 나왔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룹을 A, B, C, D 이렇게 해서 4개로 만들어가지고 확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즌에 딱 한두 개의 제품, 이 제품들만 터뜨리면 돼요. 쇼핑몰은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 개가 다 잘 팔려서 억대 매출을 가는 게 아니라 딱 한두 개의 상품이 터져가지고 억대 매출을 가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광고의 기술 다섯 번째 한번 말씀드리면은 광고 매체 최적화입니다. 광고 고수분들은요, 광고 매체와 플랫폼을 최적화시킵니다. 이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요거예요. 요거 쇼핑 검색 광고 파워링크 GFA는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로 랜딩을 시키고요, 메타 광고나 자체 콘텐츠는 자사몰로 랜딩을 시킵니다. 그리고 버티컬 광고는 뭐 버티컬 커머스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매체와 플랫폼을 최적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자사몰이 없으니까 메타 광고를 스마트 스토어로 랜딩할래요,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사몰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또는 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안 하니까 이 GFA를요 자사몰로 랜딩 시킬래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하시고요, 스마트 스토어로 랜딩 시키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최적화를 플랫폼하고 이렇게 매체하고 최적화를 맞춰야 되냐 하면은 데이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고객이 네이버에서 이웃들의 블로그를 보면서 댓글을 달아주고요, 뉴스 같은 거 보면서 활동하다가 내 GFA 광고를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고를 누르고 딱 들어왔는데 그게 자사몰이라면은 데이터가 쌓이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사몰로 랜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이버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고객이 나중에 해당 제품과 비슷한 제품들을 찾으려고 할 때 또는 검색할 때 3일 전에 클릭한 제품이라고 해서 내 제품이 고객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의 힘이에요. 메타 광고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인스타를 보다가 어떤 광고를 보고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거기가 스마트 스토어라면은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 스토어도 뭐 픽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그건 제가 봤을 때 반쪽짜리 데이터예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타 광고는요, 그냥 자사몰로 랜딩 시키면 돼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도요, 자사몰로 유입시키면 돼요. 그리고 DM으로 우리가 콘텐츠 댓글 남기면 DM 보내잖아요. 그 링크도요, 자사몰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사몰
메타몰래에 설치된 픽셀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메타 광고의 효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랜딩 시켜야 되는 플랫폼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5가지 광고의 기술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제가 오늘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딱 하나예요. 광고는요, 설계입니다. 설계. 광고를 잘한다는 거는 그냥 세팅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요, 구조를 잘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품을 광고를 태울 건지, 그리고 어떤 카피를 넣을 건지, 그리고 어느 매체에 어떤 타겟에 걸어야 할지, 그리고 비율을 언제 오프할 건지, 그리고 효율이 난 거는 어디까지 확장할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가 진짜 광고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2025년 현재는요, 얼마 남았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예요. 매출 5억 찍고요, 적자를 내는 쇼핑몰보다요, 매출 2억을 찍고요, 순이익을 2천만 원 확실하게 남기는 쇼핑몰이 10배 더 강한 구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요,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는요, 돈을 남기는 구조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기술 5가지 꼭 체크하셔서 대표님 쇼핑몰도 돈이 쌓이는 구조로 꼭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이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나머지 특강 60개도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